그거 있거든. 추위경 걷는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근데 생각보다 할 일이 좀 있대. 쌤은 그냥 추위경 걷고 식권 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쌤 친구들한테 그걸 말했어. 그때 뭐술 마시면서 쌤 그 해줘야 된다니까. 자기도 몇 번 해봤는데 그냥 그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빈 봉투 내고 축의금 받그 약간 식권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봉투 확인하고 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수법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약간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 아들이 미리 내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 식권 달라 한대. 그러면은 절대 주면 안 되고 이제 안에서 모셔오시라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그냥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밥 먹으러 온대. 그래서 어 봉투 받고 열어보면 당연히 돈 체크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지. 살짝 근데 받고 살짝 약간 느낌으로 한번 이제 선택하고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살짝 이제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열어봐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 그거 알아서 뭐 종이 같은 거 좀 넣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항상 그거 축의금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항상 그 서랍에 넣고 열쇠 잠가 놓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많대. 꽤 많아서 이게 그 쌤도 언제 느꼈냐면 이런 그 뭐랄까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사실 너희도 마찬가지고 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사실 유학생이면 대부분 다 잘 살잖아. 부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일들을 겪을 일들이 잘 많이 없어. 근데 쌤도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군대에 가서 처음 그걸 느꼈어. 아 진짜 다양한 세계가 있구나. 왜냐면 쌤은 그냥 그 카투사나 이런 거 간 게 아니고 그냥 육군 갔기 때문에 진짜 그 막 어떤 친구 들어오는데 보면은 그 고졸인데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가는데 뭐 그런 거 있지. 막 뭐 드라마나 웹툰 같은 거 보면 그 뭐지 도박장 관리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다 왔대 사회에서. 그래서 아 이런 애들이 진짜 있구나. 그런 것들 진짜 많이 느꼈어. 군대 가가지고 진짜 되게 그냥 뭐 그런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게 달라. 진짜 현실과 어 우리 주변과 달라. 우리 주변과 현실과 되게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도 원래 선생님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다 부산에 계시거든. 근데 서울에서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선생님 부모님들이 부산에 올라와야 돼서 내일 이제 호텔 잡아드려가지고 쌤이 내일 이제 부모님이랑 저녁 때 식사하고 다음 날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노는 날이 아니야 쌤. 그래서 아유 아유 진짜 귀찮아 죽겠어 약간 그러고 있어. 무튼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막 너한테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되게 그러한 부분은 사실 아니야. 특히 나와봤자 페이퍼 1 쪽에서 많이 나올 거고 페이퍼 2 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잠깐만 빠르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 거야. 첫 번째 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인텐시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인텐시티는 그 페이퍼 1에서 꽤 자주 등장해. 그래서 이걸 모르면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인텐시티란 결국엔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데 이 빛의 세기는 power divided by area 이고 얘네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파워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 amplitude가 좀 많이 나와. 그래서 파워는 amplitude square에 proportional 하기 때문에 intensity는 결국엔 amplitude square에 proportional 하고 distance square에 inversely proportional 한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고 그다음 넘어갔던 게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는 우리 그 first 필터를 통과할 때는 얘네 인텐시티가 그냥 반으로 감소한다. 라는 내용과 두 번째 필터를 통과했을 때는 그 반으로 감소했던 거에 대해서 말러스 로우라는 걸 써야 된다. 라는 거야, 역시. 그래서 코사인 스퀘어 티라 내용을 써줘야 된다. 요걸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넘어갔을 때 refraction에 대한 내용이었어. refraction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air to water로 가는 상황에서 optically less dense to denser media로 가는 거고 반대는 denser to less dense media로 가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알면 되고 대충. 어쨌든 우리가 refractive index에 대한 공식 n equals to c over v라고 했던 거 그리고 넘어가서 스넬스 로우 관련된 내용. 스넬스 로우 항상 알아두고
스탠슬로가 직접적으로 페이퍼 2에 많이 나오지 않을 거야. 페이퍼 1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크리티컬 앵글 그리고 토럴 인터널 리플렉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항상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토럴 인터널 리플렉션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오는 옵티컬 파이버다라고 그랬었고, 쭉 넘어가서 디프락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했고, 디프락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된 거야. 그치?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야. 그러면 인터피어런스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면 될 건데,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이제는 인터피어런스가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럼 인터피어런스라는 건 결국에는 principal superposition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principal superposition은 그냥 일단 definition을 기억을 해줘야 돼. When two or more waves meet, the resultant displacement is the vector sum of displacement of the individual waves. 라고 외워둬야 돼. 그냥 외워두고 결국에 뭔 뜻이냐? 그냥 두 개의 웨이브가 합쳐서 큰 한 개의 웨이브가 나온다. 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얘네를 풀어서 설명하면. 자, 인터피어런스를 할 때 그 이런 두 개의 웨이브가 합쳐져서 한 개의 웨이브가 나오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웨이브가 코히어런트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관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코히어런트. 웨이브가 코히어런트 할 때 인터피어런스라는 현상이 보통 관측이 돼. 그러면 코히어런트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incoherent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white light라고 생각하면 돼. white light. 그래서 쌤이 white light를 두 개를 쭉 비치면 우리가 interference라는 현상을 잘 구별하기 힘들어.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white light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저 같이 한 개의 색깔만 되는 녀석도 있지. 그런 녀석들을 보통 해야지만 interference라는 효과가 잘 보여. 알겠지? 그럼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두 단어, 쌤이 coherent라는 단어하고 그러면 근데 이 레이저가 말해주냐면 모노크로마틱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이 두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둬야 돼. 얘 두 개가 잘 물어보거든. 페이퍼 2에서 잘 물어봐. 그래서 코히런트가 무슨 뜻이고 모노크로마틱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밑에 거부터 먼저 보자. 모노크로마틱은 모노크로마틱 그러니까 모노는 한 개라는 뜻, 그지? 크로마틱은 무슨 뜻이야? 색깔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한 개의 색깔을 가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레이저가 한 개의 색깔을 가진 거다, 그렇지?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이런 레이저가 있는 게 그러면 모노크로마틱의 뜻을 적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원 컬러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한 개니까 우리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싱글 컬러 컬러가 한 개라는 뜻은 웨이브랭스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싱글 웨이브랭스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 모노크로마틱. 자, 코히어런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요 단어를 외워줘야 되는데 코히어런트라는 뜻은 constant phase difference다라고 외워줘야 돼. constant phase difference. constant phase difference가 결국 뭐냐? 밑에 사진 보면은 쌤의 incoherent coherent 이렇게 두 개 나눠놨지, 그치? 그래서 incoherent가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white light를 보통 보면은 많은 색깔들이 저렇게 tangle 되어서 우리한테 보통 보여지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것들을 그 어떤 역할을 해주면 이게 뭐냐면 원래 싱글 슬릿이야. 싱글 슬릿이 여기 앞에 놔주면 뭐가 되냐면 얘랑 코히어런트 할 때야. 그럼 코히어런트하고 인코히어런트 차이점 뭐야?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해? 딱 봐도 그냥 가지런하게 변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되게 오르가나이즈하게 변한다. 저게 코히어런트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히어런트라 우리가 만약에 써줘야 된다면 무조건 써줘야 되는 게 constant phase difference 그리고 monochromatic light는 single wavelength 요거를 써줘야 돼. 그래서 저기에 대한 거 꼭 잘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 나오면 잘 써줘. 자, 그래서 우리는 인터피어런스라는 현상이 결국 슈퍼포지션이 두 개의 웨이브가 만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 개의 웨이브가 만나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만 우리는 판단할 거야. 첫 번째가 그래서 요거는 여기 그릴게. 첫 번째가 우리가 두 개의 웨이브가 동시에 똑같은 형태로 만나게 되는 거. 그지? 동시에 똑같이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 얘가 한 개의 큰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constructive interference 불러줘. 반대로 우리가 이런 웨이브가 있는데 얘네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웨이브가 이렇게 만난다. 그럼 어떻게 돼? 얘네 두 개를 주면은 어떻게 돼? 얘네가 서로 cancel out 됩니다. 서로 cancel out 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현상. 그걸 우리가 destructive interference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현상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웨이브들이 어떤 상태로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상태로. 우리 보통 이 constructive interference 다음에 항상 같이 써줘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항상 in phase라는 단어를 같이 써줘야 돼. 그리고 destructive는 anti phase라는 단어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럼 phase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야. phase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phase가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겠지. 그러면 phase 또는 phase difference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phase difference 뭐였지? 뭐라고 설명해야 돼? 우리 저기 뭐야 그 C.1 하면서 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phase difference란 한 단어로 설명하면 본 혹시 뭔지 알아? phase difference. 그렇지. 차이였잖아. 우리 쌤이 쉽게 말하자면 distance difference라고 했잖아. distance.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distance가 차이가 나냐라는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얘네는 distance라는 거야. distance. 얼마나 그런 차이가 나냐, 거리 차이가 나냐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가 phase difference가 있으면 쌤이 이제 웨이브를 그려볼 건데 보통 웨이브가 이렇게 그려지고 똑같은 웨이브를 쌤이 그려볼 건데 똑같은 웨이브 요 정도 비슷하겠지. 자, 우리가 쌤이 여기에서 이런 웨이브가 있는데 쌤이 요만큼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시작이. 자, 우리가 결국 그러면 거리 차이면은 쌤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저만큼의 차이 난다는 걸 쌤이 예를 들어서 1m 차이 난다 페이스 디퍼런스가 이렇게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얘네가 이렇게 미터 단위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얘기하는 두 가지 우리가 패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얘네 레이디언으로 대답해 주는 거야. 레이디언으로. 레이디언으로 대답해 줄 때 우리는 전체가 우리는 항상 2파이다. 그렇지? 그리고 그 반이 파이고 그 반이 파이 오버 2니까 우리는 얘네 페이스 디퍼런스는 파이 오버 2만큼 차이 난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그걸로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웨이브랭스로도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럼 얘네 웨이브랭스로 얘기해 주면 몇 웨이브랭스 차이가 날까? 4분의 1이야. 그렇지? 왜? 요만큼이 one wavelength니까 이만큼이 half wavelength, 이만큼이 quarter wavelength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wavelength로 얘기해 주면 4분의 1 wavelength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phase difference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자, 이런 웨이브가 있을 때 이 파란색 웨이브를 여기로 옮길 거야. 여기. 즉 얘네가 한 개로 이어지는 웨이브다. 그렇지? 이제 한 개로 이어지자. 요런 웨이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in phase라고 불러줘. 그치? 웨이브는 특이하기 때문에 한 개로 이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in phase라 그러죠. 알겠지? 그럼 in phase면 얘네의 phase difference는 얼마나 차이나? 몇 차이 나지? one wavelength 차이가 나거나 또는 그렇지. 또는 뭐 2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한 개의 wavelength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2파이 차이 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를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하자면 n 람다 차이가 난다. 너는 2n 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치? 자, 반면에
이제는 얘네를 요렇게 쌤이 놓아보자. 여기 조금 안 맞긴 한데 요렇게 나가보자.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일어나지? 캔슬 아웃이 일어난다. 그렇지? 쌤이 캔슬 아웃이 일어나는 건 아까 무슨 인터피어런스를 했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했지. 그러니까 얘네가 요렇게 캔슬 아웃 난다는 건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고 요렇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슨 페이즈라고 벌어주냐면 안티 페이즈라고 그러죠. 그지? 그러니까 안티 페이즈가 일어나면 왜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지. 서로 캔슬 아웃 되니까. 그지? 그 안티 페이즈. 그럼 안티 페이즈는 지금 보니까 얼만큼 차이 나냐면 파이 오버 2만큼 차이가 나겠지. 파이 오버 2만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 페이스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 오버 2만큼 차이가 나거나 또는 그렇지 그렇지.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나거나 또는 파이만큼 차이 난다. 그렇지? 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쌤이 앞에 돌아가서 다시 con,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날 때는 in phase고 de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날 때는 anti phase야.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 보통 constructive interference하고 destructive interference를 설명해야 되는 문제는 1점짜리 문제는 웬만하면 없어. 2점, 3점이거든. 그러면은 in phase라는 단어하고 같이 항상 적어주면 1점이 항상 꽁으로 얻어져.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문제든 무조건 같이 써줘. 얘네 단어들은. 오케이. 자, 쌤이 한 문제 내줄 건데 자, 요 문제도 상당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야. 10%도 안 된 문제인데 페이퍼 원 문제인데 자, 요 문제 한번 해보자. 참고로 페이스 디퍼런스가 0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맞아. in phase랑 똑같은 뜻이야, 얘네가. 얘네도 in phase 하는 거야.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나고. 했어? 했어? 모르겠어. 뭐 나왔어 방금? 인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이거 보자. 자, 얘네가 왜 많이 헷갈렸냐면 쓸데없이 저 숫자들이 있어서 그래. 숫자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숫자로 막 갑자기 웨이브랭스가 0.2, 그 다음에 얘네가 0, 6
예, 5.6 이런 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되게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많이 틀렸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사실은 할 필요는 없는 문제야. 왜냐면 얘네를 보면은 어디에 대한 해석이 좀 잘 들어가주면 좋으냐면 얘네가 phase difference가 zero라는 뜻은 in phase라는 뜻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어쨌든 P에서는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랬을 때 P에 도착했을 때 X하고 Y의 intensity가 I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X로 도착한 것도 I, Y에서 도착한 것도 I야. 근데 우리가 I란 결국 amplitude square에 비례한다라고 했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난다는 뜻은 결국에는 두 개가 합쳐서 커지는 건데 뭐가 커지는 거냐면 amplitude가 결국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도착했을 때 P에서는 X에서의 amplitude A와 Y에서의 amplitude A가 두 개가 더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intensity는 amplitude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제곱으로 하면은 4A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뭐다? 4I가 되는 것이. 그래서 D번이야. 그래서 요거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어. 상당히 낮아가지고 많이 스트러글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별거 아니야.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닌데 설명을 안 듣고 풀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 중에 하나야, 얘네는. 자,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인터페런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야.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심화적인 내용인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싱글 슬립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싱글 슬립. 자, 싱글 슬릿이나 더블 슬릿에서 중요한 건 뭘까? 뭐가 중요해? 너희들 문제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중요했던 게 없어? 아무것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생각해 주면 돼. 항상 싱글 슬릿, 더블 슬릿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인텐시티 패턴이 되게 중요해. 인텐시티 패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공식, 이퀘이션. 이 두 가지만 좀 제대로 알아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아. 자, 싱글 슬릿 말 그대로 구멍이 한 개가 나 있는 슬릿이야.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아. 요만해. 요만하고 구멍은 굉장히 얇아. 거기에 우리가 레이저 라이트를 쏘는 거야. 그렇지? 레이저 라이트를 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앞서 보이다시피 중앙에 굉장히 조금 크고 밝게 패턴이 찍히고 뒤에서는 점점 점점 감소하는 패턴이 찍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텐시티 패턴으로 즉 X축, Y축으로 나눠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인텐시티가 굉장히 크게 되고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지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인텐시티 패턴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인텐시티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러면은 저 빨간색 그 레이저 라이트를 쐈을 때 이 빨간색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쌤이 넘어가서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혀. 실제 빨간색 레이저를 실험을 하면.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빨간색 레이저를 실험하면 이렇게 빨갛게 빛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중간중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 자, 그럼 빨갛게 빛나는 이 부분은 웨이브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합쳐져서 이렇게 일으키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뭘로 만들어졌어? constructive. 그리고 웨이브가 없는 부분은 결국 어쨌든 서로 간의 간섭이 일어나서 웨이브가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부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destructive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 내가 constructive 썼다 무조건 in phase 써주고 destructive 썼다 무조건 anti phase 써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빨갛게 빛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white fringe라 그러지. white fringe.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검은 부분을 dark fringe라 그러죠. dark fringe. 자, 근데 약간 조금 그 의아한 점이 있지 않아? 뭔가 의아하지 않아? 여기서 의아한 점이 드는 사람 없나? 어, 어, 그렇지. 슬릿이 한 개인데 슬릿 한 개를 우리 원래 뭐라 그랬어? 슬릿이 구멍 한 개 뚫리면 디프락션이 일어나잖아. 근데
인터피어런스는 두 개의 웨이브가 만나야 되는데 한 개의 웨이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터피어런스 쌤이 아까 방금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interference 썼잖아. 왜 저게 일어나는 걸까? 자기 웨이브 안에서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난다. 되게 유사한 설명이었어. 이걸 첫 번째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건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이건스 프린시플이라 불러주는데 사실 우리가 그 공부했던 게 그 디프락션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첫 번째 어떤 그 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갭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서 웨이브가 이렇게 온다라고 그러죠. 웨이브가 온다. 근데 원래는 이 웨이브 안에서도 우리 어떻게 된다? 하이건 사람이 잘 봤더니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한 개의 웨이브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한히 많은 웨이브들이 사실은 겹쳐져서 온다는 거야. 무한히 많은 웨이브들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쌤이 지금 점 세 개만 찍었지만 저 위로 계속 간다는 거야. 그 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쌤이 조금만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얘네가 간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아무런 그런 방해가 없으면 이 녀석이 그냥 잘 그 다음 웨이브로 다음 웨이브로 가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쌤이 이렇게 했다 치자. 쌤이 이거 갭을 좀 줄일게. 갭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원래 저거 뭐 저 다양한 색깔이 같던 게 이제는 갭을 통과하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지금 보니까 빨간색하고 예를 들어서 초록색만 이제 갭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여태까지는 전부 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모니가 잘 맞았다 생각하면 돼. 전체 웨이브가 하모니가 잘 맞아서 그 다음 웨이브로 가고 그 다음 웨이브로 봤는데 이제는 그 하모니가 깨지게 되는 거야. 웨이브가 있으면서. 그러면은 얘네 이제 통과하는 게 단순히 한 개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두 개, 세 개만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초록색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통과하게 되는 얘네들이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설명이 하이건스 프린시플이라는 설명이야. 알지? 물론 IB에서 나오진 않아. 나오진 않는데 이런 설명이 있더라라는 거 그냥 잘 알아주시고 얘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10개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 나와.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냥 그거는 그렇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러면 싱글 슬릿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문제에서 나오면 보통 2점짜리로 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잘 써주면 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뭐다? 얘네. 우리 중앙에 있는 걸 센트럴 맥시멈이라 그러는데 센트럴 맥시멈에서 highest intensity가 지킨다라는 거. 이게 딱 봐도 제일 크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내용은 그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인텐시티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얼마나 감소할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 있어? 사이트로 맥sim하고 그 다음 거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림 그릴 때 교과서나 그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조금씩 작아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작아져. 그래서 여기 센트럴 맥시멈과 그 다음 거를 비교해 보면 약 5%밖에 안 남아. 그 다음 게. 그래서 이게 실제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외부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런 거를 그 외부 문제에서 나왔다는 뜻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작아진다. 원래 실제로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fringe width라고 부리는 요 녀석 있지. 얘네하고 그 다음 웨이브의 프린지 위스는 몇 배 차이 난다? 두 배. 센트럴 맥시멈의 프린지 위스하고 그 다음 건 두 배 차이가 나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여기 얘네 이쪽 부분이 프린지 위스가 되겠지. 이쪽의 위스는 그래서 얘가 2W면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W가 된다. 위스가. 그래서 항상 두 배 차이가 난다. 요 세 가지 지점을 잘 기억해 줘.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면 이걸 잘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얘네를. 오케이. 인텐스 패턴은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지. 자, 넘어가서 그러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싱글 슬릿 이퀘이션은 우리 뭐 된다? theta equals to lambda over b라고 해서
포뮬라 부크렛에 주어져 있다, 그렇지? 근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 그렇지? 띠라는 우리가 angle of diffraction이라 그러고 radian으로 써줘야 돼. 근데 이 띠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각도야? 그렇지. 센트럴부터 첫 번째 미니멈까지의 각도야.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줘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네는 central to first minimum까지. 가끔 잘못 생각해 주는 게 maximum to maximum까지 생각해 주는데 그게 아니야. central to first minimum까지. 오케이.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는 웨이브랭스에 해당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슬릿 width에 해당되니까 얘네 슬릿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슬릿이 작은지, 좁은지, 긴지, 넓은지, 좁은지, 넓은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B 값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θ 값이 뭐에 대해서 변화시켜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주면 되게 좋은데 람다 를 B잖아. 자, 그러면 람다에 대한 웨이브랭스에 대한 생각을 잘 해주면 좋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체인지가 있냐면 얘네 색깔에 대한 체인지가 있어. 그 레이저의 색깔에 대한 블루냐 레드냐에 대한 체인지가 있는데 자, 둘 중에 누가 웨이브랭스가 커? 레드가 더 크지. 그래서 빨간색의 웨이브랭스가 항상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해 줘. 그다음에 파란색은 작다. 즉 우리가 빨간색의 웨이브랭스를 쓰게 되면 람다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띠라가 커지게 된다. 그렇지? 띠라가 커지게 된다는 뜻은 얘네 밴드 사이 거리가 넓어진다는 뜻이야. 그렇지? 왜냐 각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슬릿 위드니까 슬릿 위드가 이제 얘네는 만약에 좁아져야지 얘네 위드가 더 커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좀 잘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A번, B번. 오케이, B번이죠. 쉽다, 그렇지? 자, 설명 필요 없다, 그렇지? 넘어가서 27번 한번 봅시다.
뭐 나왔어? 아, 그잖아. 어, D 나왔고, 오케이. D 나온 얘기죠. B, B,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잠깐만. 음, B, A. 자,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아니야. 자. 이거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한번 잘 보자. 자, 우선 잘 세워줄 건 싱글스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고 결국엔 공식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뭐 써야 된다? theta equals to lambda over b를 써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프리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람다를 바꿀 수 있다, 그렇지? 뭐로 바꿀 수 있지? 우리 v equals to f 람다 항상 이거 써주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람다는 v over f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쓰고 싶은 요 공식 자체를 v over fb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게 괜찮게 쉬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보자. 얘네가 frequency가 500 terahertz, terahertz, 그다음에 angle이 2.4 times 10 to the negative 3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2.4 times 10 to the negative 3 equals to velocity는 모르고 frequency가 500t times b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b도 모르니까. 두 번째 거를 쌤이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이 frequency is now changed to 750 테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네가 구하고 싶은 게 앵글을 구하고 싶어. 즉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heta이고 velocity는 어차피 같은 웨이브니까 똑같을 거고 frequency만 750 테라로 바뀌었을 거고 b도 똑같을 거고 이렇게 식이 자료지.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어떻게 비교해줘야 돼? 항상 두 개 있으면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나눠주는 거야 그냥 나눠. 나누면 중요한 건 뭐다? 없어질 거는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없어질 수 있는 건 다 없어진다. 그럼 결국에 얘네가 남게 되는 건 뭐냐면 2.4 times 10 to the negative 3 over lambda equals theta equals 2. 얘네가 봐봐. 1 over 500이고 1 over 700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거꾸로 돼야 되니까 750 over 500일 거야. 그죠? 즉 theta는 넘기고 넘기면 500 divided by 750 times 2.4 times 10 to the negative 3로 된다. 그러니까 얘네 계산해지면 1.6 times 10 to the minus 3가 나옵니다. 얘네가 뭐라 해야 될까? 참,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 이거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숙달이 참 잘 돼야 돼. 특히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누기를 잘 해줘야 돼. 나누기. 첫 번째 거 나누기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게 조금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정답을 얻을 수 있거든. 왜냐면 대부분들 보면은 쉬운 문제는 잘 맞고 근데 어려운 문제 또 틀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똑같은 그런 레이트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오케이.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돼. 항상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적고 두 개를 나눠준다. 알겠지? 자, 다음은 좀 쉬운 문제. 뭐 답했어? 뭘 것 같아? C. 태연이는 C. 그렇죠. C죠. 그래서 항상 색깔이라는 걸 생각해 줄 때 선생님 그냥 빨간색 파란색 외우지 말고 빨간색이 밑이고 파란 보라색이 위면은 그 웨이브의 형태를 그 형태로 잘 기억해 줘. 그래서 보라색은 항상 요런 느낌, 빨간색은 항상 요런 느낌. 그래서 보라색이 프리퀀시는 크지만 웨이브랭스는 작은 거고 빨간색이 프리퀀시는 작지만 웨이브랭스는 큰 녀석이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그러면 싱글 슬릿이 어떻게 디라이브 됐는지를 좀 이야기할 거야. 얘네가 꼭 알아줘야지만이 이 생각이 약간 그 익스텐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줄 건데 자, 첫 번째로 쌤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을 가지고 할 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슬릿 한 개의 슬릿이 나 있는 거고, 그지? 저거, 그지? 한 개의 슬릿 나 있는 거 같지? 보여? First single slit. 그리고 그 슬릿 간의 그 거리가 우리가 B라고 했잖아, 그렇지? B라고 했고 그 중간 지점이 여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쌤이 아까 하이건스 프린스프레이에서 중간에서 웨이브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끝점에서 웨이브가 나왔다라는 뜻이야. 두 개의 웨이브가 인터피어런스를 했다라는 뜻이고 얘네 중간점에서 우리가 원래 밴드가 하나 생기잖아, 그렇지? 그 센트럴 맥시멈이 생기고 얘네는 어디냐면 여기에 밴드가 생긴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밴드가 있는 거야. 얘네는 first minimum인 점이야. first minimum. 이 점은 first minimum 인 점이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이퀘이션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최대한 그 상황을 간단화시키거든. 어프록시메이션을 많이 해줘. 첫 번째 어프록시메이션이 뭐냐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거. When D is much bigger than B, D가 뭐냐면 이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야. 즉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보통 얘는 한 1m에서 2m 이렇게 되거든. 이 B보다 훨씬 크다면 우리 보통 B는 굉장히 작아. 막 10 to the 6 이런 식으로 되거든. 마이너스 6. 굉장히 작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 줬을 때 D가 엄청 작다면 우리는 두 개의 레이, 중앙에서 간 것과 이쪽에서 간 레이가 파랄렐하다라고 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가정. 뭔 뜻인지 이해돼, 저게? 근데 이해돼? 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러니까 파랄렐. 각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치 약간 파랄렐로 가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쌤이 파랄렐로 돼 있는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파랄렐로 만약에 돼 있다면 이렇게 파랄렐로 되어 있고 파란색도 약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파랄렐로 돼 있으면. 그러면 쌤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점선을 내려보면은 여기 길이하고 같은 거 보여? 그지? 그러면 저거 두 개를 빼준 이쪽 남는 이쪽 구간이 우리가 path difference라고 그럴 수 있어.
알지? 저만큼. 왜냐면 뒤에 구간은 길이가 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쌤이 삼각형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얘네가. 그랬을 때 우리가 저기 보이는 원래는 central maximum to first minimum까지의 각도를 띠라라고 그래줬잖아. 그렇지? 우리가 삼각함수에 의해서 얘네도 띠라야. 삼각함수에. 즉이 각도가 띠라는 뜻이야. 여기. 그래서 삼각함수에 의해서 이 각도도 띠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저기 삼각형의 요게 하이퍼스니스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길이는 몇이다? 여기지 지금. half of b가 되는 거야.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half of b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삼각함수에 의하면 path difference는 몇이 되지? 하이퍼스니스가 b over 2고 각도가 띠라이고 그러면 path difference는 opposite에 있잖아. 그럼 뭐야? 사인이지. 그래서 b over 2 sin 띠라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path difference b over 2 sin 띠라라고 얘기해 주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얘네가 만나는 점이 first minimum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얘네는 결국엔 그러면 destructive가 일어난다는 뜻이듯이 그 뜻은 두 개의 웨이브가 어떻다? 안티페이즈라는 뜻이다. 안티페이즈. 쌤이 안티페이즈면은 얘네가 페이즈 디퍼런스가 뭐라고 그랬지? 페이즈 디퍼런스가 아까 디스턴스인데 안티페이즈면은 람다 오버 2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람다 오버 2인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 이제 거의 다 했어. 우리가 저 페이즈 디퍼런스하고 저 나머지 밑에 있는 path difference가 맞았을 때 우리는 즉 아니 저 점에서는 저 path difference하고 phase difference를 equal로 놔줘야 돼. 저 점에서는. 역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phase difference가 lambda over 2였고 path difference가 b over 2 sin theta였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두 번째 approximation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approximation 뭐냐면 small angle approximation이라는 게 있어. 작은 각도에서 얘기하는데 작은 각도란 10도보다 보통 작은 각도를 말해. 작은 각도에서는 sin 띠라를 띠라라고 우리가 approximate 해줄 수 있어. 즉, 우리는 이 밑에 있는 sin 띠라를 띠라라고 approximate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lambda over 2 equals to b over 2 띠라. 2분의 1 분의 1 없어지면 띠라 equals to 쌤이 띠라만 놔두면 b가 넘겨지면 lambda over b가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theta equals lambda over b를 derive 하는 거야. 자, 우리가 first minimum만 했다. 역시. 만약에 second minimum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식을. third minimum, fourth minimum이면 여기에 곱하기 n만 곱해주면 돼. 우리가 nth minimum인 경우에는 그, 인 경우에는 theta equals to n lambda over 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만들어졌다는 거. 얘네의 사고 방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싱글 슬립. 안 어렵다, 그치? 그렇게.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끊었다가 휴식 좀 취했다가 더블 슬립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휴식.
그래가지고 약간 UCL은 좀 애매해. UCL에서 잘하던가 그래야 되고 쌤 생각에 진짜 가성비 좋은 학교는 그 LSE라고 있거든. LSE가 진짜 회사를 되게 잘 가. 왜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경제 경영 이런 데 진짜 많고 그 회사 취업하는 게 걔네는 또 목표거든. 진짜 잘 가고 아니면 쌤 돌아왔을 때 보면 LSE, 임페리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끝. LSM 근데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없잖아. 없으니까 이과가 가기는 좀 힘들지. 가려면은 그냥 수학과 스타티스틱 같은 수학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릴 수 있는 게 임페리얼인데 그리고 또 이상하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애들은 이상하게 되게 아카데믹한 마인드셋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로 잘 안 와 또 보면은 그래서 업계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찾기가 되게 어려워 또. 인테리어였는데. 아, 그렇지. 임페리얼 LSE야 사실 임페리얼 LSE가 약간 그런 게 진짜 많아. 그래서 이쪽 업계, 그러니까 그런 업계에 들어가려면 그런 게 좋고. 근데 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또 그런 데 들어가는 애들은 또 되게 다양해, 풀들이. UCL도 많고 또 밑에 대학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업계로 들어가고 싶냐가 되게 문제지. 편히 어디 업계 들어가고 싶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테크? 테크 쪽도 진짜 그걸 알지. 코로나 때 테크 쪽 진짜 붐이었다가 막 연봉 3억씩 주고 이랬다가 지금 아무도 안 뽑아 다 잘리고 그래서 테크도 그런 걸 감안해야 돼 진짜 찐 실력자가 돼야 돼 테크 하려면은 어.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뽑았거든 테크에서 너무 잘 나갔으니까 막 미친 듯이 뽑다가 약간 이제 그 AI 붐 오고 이제 필요 없다 판단하니까 바로 이제 다 자르자 다 자르고 진짜 찐 실력자 몇만 안 남고 다 잘라 그것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 테크 쪽 그치 본모는 어디 쪽 가고 싶어? 너는 진짜 아버님이 있어서 너는 그 가야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지. 너무 뭐가 안 좋은데? 듣는 거는 어, 되게 힘들다. 어, 너무 막 지면 보고 있어야 어, 되고 맞아, 맞아, 맞아. 지면 막 빗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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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사람 맞아. 이제 그 투자 쪽에 가면은 맞아. 그게 현실이야. 비행기에서도 계속 업무하고, 계속 업무하고, 전화 계속 오고, 전화 해야 되고, 또 알겠지만은 그런 쪽은 전부 다 미국 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새벽에 전화 와. 새벽에 또 전화 받아야 되고 새벽에 또 컴퓨터 켜서 일해야 되고 이게 막 거의 퇴근 개념이 없어.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진짜로. 보는 그렇지. 그만큼 돈을 버는데 이제 자기 생활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게 컨설팅이나 그쪽 그 투자 업계인데 그래서 쌤도 컨설팅 다닐 때 약간 그 한 5년 차 된 사람이 있었거든. 생활 패턴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 남자인데 상체 엄청 말랐는데 하체 비만이 엄청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몸이 고장나 있어 한두 명씩 그러면은 한 5년 차 정도 되잖아 몸이 고장 어딘가 이상해 상대 보면 그래서 음 그다음에 컨설팅 했을 때 그 일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첫 신입 때는 뭐 신입 교육기간 이래가지고 아직 막 정직원으로 안 쳐졌었어 처음에 그래서 원래 정직원으로 쳐지면 그 서울 바깥에서 그러니까 경 그때 판교에서 그때 첫 그러니까 원래는 본사가 있고 컨설팅은 파견을 많이 나가 왜냐면 남의 회사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파견 나갔던 곳이 그 SK 가스였거든 SK 가스가 판교에 있어 그러면 서울에서 벗어났잖아 그럼 원래 호텔을 다 잡아주는데 쌤은 뭐 수습기라고 호텔이 안 된대. 그래서 쌤이 그 뭐냐 종로에서 판교까지 출근을 했었어. 출근 퇴근을 했었거든. 그러면 1시간 반이 걸린단 말이야. 그 지옥철을 타고 1시간 반이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러면은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려면 한 6시에 깨야 돼. 6시에 깨는데 퇴근을 한 새벽 3시에 해. 그러면은 집에 와서 씻으면 새벽 4시란 말이야. 그럼 새벽 4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새벽 6시에 깨야 돼. 2시간밖에 못 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야. 살 미치더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일을 해도 그냥 거의 좀비 상태로 일하고 진짜 뭐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들어. 돈 버는 게. 음, 있는 거.
그치.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근데 진짜 좋은 대학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왜 일을 할 수 있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일이 진짜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가성비가 진짜 좋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만약 진짜 뭐라 해야 될까 그쪽 했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잘 벌어 쌤은. 지금 훨씬 잘 보고 훨씬 덜 일해. 그렇기 때문에 진 그래서 진짜 좋은 거야. 이 일이 쌤도 이 일을 선택했지만 물론 이 일의 단점이 있어.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 저희 막 40대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그거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학생들 줄어들고 이럴 테니까 아무튼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도 되게 많은 직업이야. 그래서 쌤은 이전 직장에 비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절대 안 들어. 너무 힘들어 그때. 아무튼 그렇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 잘 고려해서 너희도 어디 업계에서 좀 일을 할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대학교 때 마냥 놀아서는 안 돼. 1학년 때는 놀아. 1학년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놀아. 괜찮아. 왜냐면 1학년 때는 보통 성적이 잘 안 들어가. 선생님 학교도 1학년 때 5%인가 들어가 성적이.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그 페일만 하지 말라 이거지. 페일만 하지 말라. 페일 해도 기회를 많이 줘 1학년 때는. 기회를 많이 줘서 굳이 막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놀면 돼. 쌤도 다 던지고 놀았어. 애들 다 던지고 놀거든. 그래서 그냥 다 던지고 놀면 되고 영국대학교 3년제니까 2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은 2학년 때 성적이 한 30%, 3학년 때 성적이 한 60, 70% 들어가거든. 그럼 거의 다라고 보면 돼. 3학년 때야. 그때만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냥 성적 잘 나와. 그렇게 해야 돼. 아무튼 지금이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아무튼 그거를 어쨌든 다 하려면 지금 해야 돼. 지금 알겠지? 지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쌤이 만약에 돌아갔으면 물론 쌤도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진짜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 돌아갔으면. 무튼 음 무튼 자 가서 우리 더블 슬립까지 한번 봐보자. 더블 슬립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 더블 슬립 볼 건데 더블 슬립은 되게 유사하다 그치? 그래서 얘네 봤을 때는 이제 슬릿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구멍이 하나 더 생겨서 얘네가 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막 하이건스 프린시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얘네가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한 개에 나오는 웨이브하고 그 다음 구멍에서 나오는 웨이브하고 두 개 인터페런스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다 똑같아. 지금 나와 있는 얘네 파란색으로 프린지 생긴 게 당연히 컨스트럭티브에서 생겼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안 찍혀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디스트럭티브에서 생겼을 거야.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싱글 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 결국 두 가지인데 얘네 인텐시티 패턴하고 또 이퀘이션 두 가지가 우리가 문제겠다, 그렇지? 그랬을 때 인텐시티 패턴 한번 봐보자. 인텐시티 패턴을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얘네가 우리 일반적으로 더블 슬래시 인텐시티 패턴이야. 딱 봤을 때 그냥 아주 깔끔하다, 그렇지? 인텐시가 똑같고 equally spaced 되어 있고 굉장히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물론 이게 달까? 인텐시티 패턴 또 뭐 배워 나중에? 그렇지, 모듈레이션 나중에 배운다, 그렇지?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자, 그거 이전에 원래 우리 더블 슬릿이 영스 더블 슬릿이라고 부르잖아. 영이라는 사람이 처음 익스퍼리먼트 할 때는 레이저가 없었어.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뭘로 했냐면 그냥 그 촛불로 했어, 촛불로 실험을. 그럼 촛불로 하면은 얘 촛불 자체가 약간 화이트 라이트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화이트 라이트에 나오는 그 빛은 incoherent라고 했다, 그렇지? 근데 incoherent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coherent를 만들어 주려고 이 0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더블 슬릿 앞에 싱글 슬릿 하나 갖다 붙였어. 알지? 그래서 여기에 역할이 하나 있어. 싱글 슬릿은 coherent light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자. 그 다음 더블 슬릿을 붙인 거야, 이 사람. 0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더블 슬릿이 여기 붙였다. 음.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자. 그래서 여기에 저 뒤에 스크린을 붙여가서 얘가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 모듈레이션 하기 전에 우리 이퀘이션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L 친구들도 같이 배웁니다.
싱글 슬릿은 SL을 안 배우거든. 근데 더블 슬릿은 SL이 배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지? 싱글 슬릿 안 배우는데 더블 슬릿 배워. 아무튼 더블 슬릿은 SL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는데 나와 있는 게 S equals 람다 캐피탈 D over small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S 같은 경우는 뭐다? fringe width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나와 있는 이런 fringe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얘네는 peak to peak 그러니까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야. 중심부터 중심까지 이게 이제 S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람다 같은 경우는 웨이브를 쏘는 거니까 이 람다에 해당이 되고 캐피탈 D는 뭐다?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다. 그렇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캐피탈 D. 저 스몰 D가 되는 두 개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슬릿 둘 사이의 거리. 이게 스몰 D에 해당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찍히게 되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근데 항상 문제 풀 때 포뮬라 북에 보면 뭐냐면 그니까 이게 S가 뭔지 캐피탈 D가 뭔지 스몰 D가 뭔지가 안 떠오르는 게 사실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줘야 돼. 내가 쌤이 이렇게 있고 그림이 나와 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적어만 있었을 때 내가 S가 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점들을 잘 기억을 해 두자. 자, 문제 보고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정답 A, B, C, C. 그지? 자,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distance between fringe는 얘네 그 lateral로 치면은 여기에서 뭐에 해당되지? S에 해당되지. 그 S가 너무 작으니까 S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뜻이니까 S 있고 람다 캐피탈 D over D에서 이제 C번 보면은 distance from slit to screen 즉 캐피탈 D를 올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S가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C가 맞겠다. 그렇지? 오케이. 다음 문제. 이거 그냥 풀지 말고 그 다음 문제인 페이퍼 2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3점이니까 3점에 맞는 답을 써줘야 돼. 그냥 정답만 딸랑 적지 말고 3점에 맞는 정답을 써줘야 돼.
10을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마이크로. 자, 마지막 한 1, 2분. 이 보통 기준을 세워줄게 그 1점에 1분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가 3점 문제다 한 3분 정도. 중간에 계산 실수? 그래? 숫자 몇 개 없는데. 몇 개 없는데. 나인 석세스 프렌즈를 열죠. 아, 나인 सक्세스. 그렇지. 저기 이제 트릭이 하나 있겠지. 아직 했어? 오케이. 다 했어, 혜리? 오케이. 자,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 이게 뭐 나왔어? 정답. 10. 이게 뭐 나왔어? 그치. 0.036. 오케이.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explain the pattern on screen, seen on the screen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서 좀 갈려 학생들이 무슨 내용을 적어주는 학생이 있냐면 그 intensity 패턴에 대한 걸 설명을 적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intensity is the same for 뭐 fringe, equally spaced 이런 거 적어주는 게데 사실 얘는 그걸 적어주라는 게 아니야. 얘네가 interference에 의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적어주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에 대한 걸 적어줘야 되냐면 the fringes 뭐 are produced due to interference 또는 뭐 superposition. 그리고 fringe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 bright fringe하고 그럼 bright fringe가 어떻게 생겼는지 bright fringe는 뭐 때문에 생겼지? 그렇지. constructive. 마찬가지로 in phase에 대한 이야기 적어줘야 돼. 지금 정답지 보면 in phase에 대한 정답 안 적으면 틀렸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줘야 돼. dark fringe는 destructive이면서 anti phase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게 3점 풀 마크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면 얘는 트릭이 있어. 얘네 쭉 읽어보면은 오케이. 얘가 separation between double slit is 6 micro 즉, 저 뜻은 우리가 D가 small D가 60 times 10 to the minus 6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double slit is 2.5 meters from the screen이라고 했으니까 캐피탈 D가 지금 2.5라는 소리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지금 얘네가 말하기 students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nine consecutive fringe on a screen is 15 centimeter래. 자, 그러면 여기에 9개를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야. 즉 얘네 사이의 거리가 15cm래. 그럼 얘네가 몇 S야? 아니야. 8S야. 얘네 사이의 거리가 S이기 때문에.
S이기 때문에 얘는 8S가 15cm라는 소리야. 그러면 S는 15 곱하기 요거에 나누기 8이 돼야 되는 거야. 11에 2 마이너스 2에 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네가 몇 미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약 1.88 times 10 to the negative 2 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를 이제 이퀘이션에 대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S equals to lambda capital D over D이고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S small d over D가 돼야 되므로 나머지 숫자를 쭉 대입해주면 450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답이 나와야 돼.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저게 추익, nine consecutive fringe 이런 걸로 추익을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nine이라고 해서 또 많이 틀렸던 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9를 나눠버리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9가 아니고 이 프린지 사이 거리니까 8, 8S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자. 그렇죠? 오케이. 무튼 여기까지가 더블 슬릿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우리 내일은 더블 슬릿의 심화적인 부분인 우리가 모듈레이션 부분을 우리가 할 거야. 모듈레이션 특징이 뭐지? 얘는 모듈레이션은 싱글 슬릿하고 더블 슬릿을 일반적으로 같이 써야 돼. 이퀘이션을.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럼 어떤 기준 과정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